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높인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행위예요. 몸에 좋은 가스를 들이쉬고 몸에 나쁜 가스를 내뱉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자세로 있게 되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의 100%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0%, 70%밖에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있을 때보다 몸에 좋은 산소라는 좋은 가스를 한 3분의 2밖에 못 들이신다라는 거고, 몸에 나쁜 이산화탄소라는 나쁜 가스를 3분의 1이나 못 내뱉는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가스가 덜 들어오고 나쁜 가스가 덜 나간다. 나쁜 가스가 몸에 계속 축적이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해요.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그래서 입으로 계속 숨을 쉬게 되면 당연히 코골이 같은 것도 좀 심해지게 되고 구취도, 입이 계속 마름으로 해서 생기는 구취도 굉장히 많이 심해지게 되고,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목 하부에 있는 근육의 발달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관의 모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죠. 얼굴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 호흡하느냐, 입으로 호흡하느냐, 호흡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얼굴의 모양도 바꾼다라는 거고, 한 두세 달만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두세 달만 해도 완전히 나쁘게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나빴던 게 좋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에 대해서 여기서 알려주게 되는데 입을 닫은 상태,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져 있는 상태겠죠. 입을 닫은 상태에서 혀를 전체적으로 입 천장에 갖다 대고 코로 호흡을 하는 게 바르게 호흡을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입 천장에 혀를 전체적으로 입 천장에 혀를 붙이시고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도록 가볍게 입을 다무신 상태에서 코로 호흡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분도 많으실 거고, 이 좋은 올바른 호흡법을 오랫동안 유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번 좀 자주, 일상 중에서도 자주 좀 신경을 좀 쓰시면서 매 30분마다 한 번씩이라도 좀 리마인드 하시면서 바르게 호흡하려는 시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잘 해 주어야만 상악골과 하악골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호흡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비포일 때는 스스로 이렇게 자세가 움츠러들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면 자세가 발라지게 되면서 원활하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코로 원활하게 호흡을 하게 됨으로 해서 하관의 모양도 이렇게 애프터처럼 바뀔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세가 발라지면서 모양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세가 발라짐으로 해서 폐기능, 올바르게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그 호흡으로 인해서 하관의 모양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좀 더 추가적인 이런 설명들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또 번외기는 한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또 다른 실험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빌 앤드루스와 릭 앤드루스라고 하는 여기도 일란성 쌍둥이 형제죠. 이 쌍둥이 형제의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유전학적으로 거의, 유전자 정보가 거의 비슷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추후의 모습은 당연히 이 유전적 정보가 거의 똑같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거의 비슷해요. 외관적인 모습이.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형인 현재 왼쪽 사진을 보시면 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먼저 세상에 나온 형인데 이 형의 직업은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생물학자이기도 하고 생명공학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노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텔로미어라는 그런 유전자의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에 따라서 노화가 결정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과 관련된 상품들, 제품들 같은 것들도 약물 같은 것들도 개발하는 굉장히 이런 생명공학 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인 거예요. 노화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또는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반면에 릭 앤드루스인 이 동생인 릭 앤드루스의 직업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은 스스로 노화와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학자예요, 학자. 그래서 평소에도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자세 습관, 생활 습관, 그다음 운동하는 습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스스로 건강에 대한 이런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똑같은 시기에 추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형 앤드루스의 얼굴과 동생 릭 앤드루스의 얼굴을 한번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거의 10살 또는 20살 정도의 차이가 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또 다른 사진 쪽을 또 보시면 또 알겠죠. 똑같이 66세일 때의 이런 사진 모습들을 보시면 또 아실 수 있듯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적 성질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후천적인 변화와 후천적인 결과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런 결과들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확신하실 수가 있을 거고, 아, 빨리 지금이라도 내 생활 습관, 내 건강, 내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또 한 가지 케이스. 얼굴 하관이 많이 변한 거 외에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이나 구분 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버섯목들 때 상체 관련된 어떤 니즈 때문에 저희 제품 중에서 그 중체와 상체를 입으셨던 그런 남성분이셨고 이분이 2달 후에 변화되었던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목 뒤에 주름이 굉장히 많이 펴지고 머리목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니즈, 목 뒤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뒤쪽에 주름이 잡히고 버섯목 증후군, 우리 옷에 라운드 티를 입었을 때 옷이 걸린 그 부분 정도의 뼈가 톡 튀어나와 있던 그런 버섯목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원래는 굉장히 짙은 주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은 오른쪽을 보시면 그 줄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물론 뭐 이 정도 좋아졌다라고 하면 누구나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입고 이런 효과는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포 애프터가 아니에요. 다른 비포 애프터예요. 어떤 비포 애프터냐면 같은 분이신데 이 하지 쪽에서의 변화가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하지 쪽에서의 변화. 특히 우리가 하지 쪽에서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입게 되는 게 레깅스 타입의 PT770을 많이 입게 되죠. 만약 이분이 PT770까지 입었는데 이렇게 하지 정리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PT770의 효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 순환을 굉장히 원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 테지만 이분은 PT770을 입지 않았었거든요. 예, 중체와 상체만 입었는데 하체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애프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